안녕하세요. 미디어팬 독자 여러분, 김상준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보실 차량은 현대 그랜저 신형 모델입니다. 켈러그라피라는 가장 고급의 트림이고요. 3.3L 가솔린 6기통 엔진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그랜저 중에 가장 상위 버전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판매가 많이 되는 베스트셀링 모델이기 때문에 차량의 주행 성능 위주로 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상시하고 좀 다르게 주행 코스를 좀 도심에서부터 외곽으로 나가는 길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우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임원분들이 많이 타시는데 도심 위주의 주행 환경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코스를 짜봤고요. 그리고 도심 외곽에서의 주행 성능은 차량의 휠베이스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행 성향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 한번 주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의 첫 느낌은 승차감이 상당히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 운전을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데 승차감이 상당히 좋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시트의 이 쿠션감도 상당히 좀 폭신폭신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푹푹 들어갈 정도로 약간 부드러운 착석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약간 이렇게 푹 이게 들어간 것 같은, 소파에 앉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상당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주고 있는데 지금 캘리그라피 모델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MX M4라는 타이어인데 사계절용 타이어거든요. 근데 사실 상당히 고가예요. 그래서 좀 19인치 정도 사이즈를 사려면 좀 비싼데 어쨌든 기본 장착되어 있는 점은 좀 고마운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주행을 좀 해보니까 휠 사이즈가 사실 19인치면 좀 큰 편이거든요. 물론 차체 크기도 많이 커지기는 했지만 18인치 정도가 제일 적당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잘 못 느꼈는데 타이어 면적이 좀 넓고 또 편병비가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소음이 좀 있다, 노면 소음이 좀 올라오는 편입니다. 대신에 차체 윗부분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뭐 풍절음이라든지 안으로 유입되는 소리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하체에서 올라오는 이런 소음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2열에도 어제 많이 타봤는데요. 2열도 편안하기는 한데 이 차량은 아무래도 1열 승차감이 더 좋습니다. 2열 승차감이 더 좋은 의전용 차량은 아니고요. 1열 승차감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정적이고, 2열은 굳이 수치로 따지자면은 1열 승차감이 100이라고 쳤을 때 2열은 한 80 정도? 그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휠베이스가 늘어나서 무릎 공간이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공간은 정말 넓어요. 공간은 정말 넓은데 비해서 승차감은 기존보다 조금 더 개선되고 아주 뭐 일취월장한 수준은 아니다,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도로 환경에서 60km, 뭐 70km 정도로 달릴 때는 엔진 회전수가 약 1200rpm 정도를 유지하면서 뭐 1400, 1200rpm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주행을 주로 하는데요. 엔진 회전수가 낮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요. 엔진의 진동이나 소음 같은 부분도 거의 들어오지 않죠. 엔진 회전수를 낮게 쓰다 보니까 확실히 탁월하게 조용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차 중인 상황인데요. 오토홀드 기능이 작동이 돼서 저는 발을 이렇게 다 뗐고요. 손발을 다 뗐고 진짜 조용하네요. 노면 노이즈가 좀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달리지 않고 정차했을 때는 스티어링을 잡았을 때 진짜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진동을 거의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체 쪽, 이제 발바닥에 닿아 있는 이 플로어 쪽에서 올라오는 이런 진동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문짝을 이렇게 도어 쪽을 이렇게 손을 올려봐도 진동이 없습니다. 와, 진짜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렉서스가 부럽지가 않아졌네요. 렉서스들이 진짜 조용했었는데 와, 진짜 렉서스 못지않게 조용해진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할 만한 것 같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조용한 차들을 좋아하시고 또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조용한 차를 좀 많이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목소리가 엄청 또렷하게 들리실 거예요. 근데 진짜 조용합니다. 3.3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진짜 조용하고 3.3 모델에 대해서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프리미엄 트림 같은 경우에는 뭐 타이어랑 이렇게 같이 섞여서 3.3 가솔린 모델을 선택하려면 284만 원의 추가 요금이 들고요. 그리고 그 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241만 원을 더 내면은 2.5리터 4기통 가솔린 엔진에서 6기통짜리 3.3리터 가솔린 엔진으로 바뀌죠. 사실 240만 원에서 280만 원 정도를 더 주면은 4기통에서 6기통 엔진으로 바뀌는데 사실 이 부분은 되게 파격적인 거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수입차 브랜드에서 4기통 가솔린 엔진에서 6기통 가솔린 엔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1,000만 원 정도는 더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옵션의 차이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엔진이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근데 4기통 엔진과 6기통 엔진, 특히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솔직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6기통 가솔린 엔진이 4기통 엔진 대비 확실히 좀 조용하고 정숙한 거는 독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트림에 따라 280만 원에서 혹은 240만 원 정도를 더 주고 6기통 엔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2.5리터 가솔린 엔진보다는 3.3리터 가솔린 엔진이 좀 더 연료 효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3.3리터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도 좀 더 많이 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6기통 엔진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소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3리터 6기통 가솔린 엔진을 선택하기 위해서 280만원 혹은 240만원 정도를 더 추가를 하면은 렉 타입 구동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는 RMDPS 방식 이 스티어링 휠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데 CMDPS 방식도 물론 많이 개선이 됐지만 스티어링 피드백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R 타입이 아직까지는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스티어링 피드백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6기통 가솔린 엔진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랜저를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저는 아마 3.3리터 가솔린 엔진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RMDPS 방식도 적용되고 또 가장 낮은 트림 같은 경우에는 휠 타이어도 바꿔주고 그 다음에 6기통 가솔린 엔진의 정숙함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아마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독자분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랜저의 가솔린 모델을 구매를 하시고 이 차량을 정말 좀 고급차처럼 느끼시기 위해서는 6기통 가솔린 엔진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브레이크 감각은 좀 인상적인데 초기 응답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살짝만 밟아도 빡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른들이 좋아하시는데 젊은 사람들보다는 뭐 저희 아버지 연세 되시는 한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초기 응답에 브레이크가 모여 있으면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제동이 잘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유럽형 세팅은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럽형 세팅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브레이크를 꾹 밟으면 밟을수록 점진적으로 제동력이 살아나는 타입인데 그랜저는 초기에 딱 밟힙니다. 그렇다고 뭐 제동력이 특별히 나쁘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느낌이 어느 차에 있었냐면은 독자분들 혹시 아세요? 아슬란에 있었습니다. 아슬란이 사실 그랜저보다 더 고급 차종이었잖아요. 그리고 현대차의 기함이었는데 좀 안타깝게 금방 단종이 됐었죠. 근데 제가 아슬란을 탔을 때 지금처럼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브레이크가 너무 초기에 몰려있는 느낌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좀 적응하는데 애를 먹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확실히 지금 그랜저에서 느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지금 약간 아슬란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진짜 기함이 됐고 그랜저가 그리고 휠 베이스도 늘어났고 또 2열 공간도 더 넓어졌고 또 내장재나 이런 품질 자체가 아주 고급스러워졌기 때문에 현대차의 기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기존의 현대차의 기함이었던 아슬란의 빈자리를 확실히 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3.3리터 가솔린 엔진을 좀 현대차가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가격을
낮추고, 그랜저 신형 모델은 상당히 고급차이기 때문에 고급차답게 이 차량을 즐기세요 라는 것처럼 6기통 엔진을 좀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금액대도 좀 합리적으로 해놓고 RMDPS 방식도 같이 껴넣고, 또 뭐 하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도 같이 넣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남한산성의 와인딩 코스에서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휠 베이스가 늘어났기 때문에 차량의 전반적인 성향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우선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상당히 급코너, 급경사, 그리고 또 좀 코너가 깊죠. 그래서 과속은 하지 않고 일반적인 그런 주행 상황에서 차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차체가 길어지기는 했지만 상당히 몸놀림이 가벼운 편이고요. 그리고 의외로 스티어링의 피드백이라든지 스티어링을 움직이는 것만큼 바퀴가 잘 정밀하게 잘 따라온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차량이 고급 세단 범주에 들어있지만 와인딩 코스에서 막 스포츠 주행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이런 도로를 만났을 때도 원만하게 주행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행을 할 때도 크게 불만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3.3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마력에 가까운 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주행 상황인데 출력이 전혀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느낌 없이, 제가 가속 페달을 지금 한 20% 30%밖에 안 밟고 있어요. 한 30%밖에 안 밟았는데도 지금 올라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그리고 엔진 회전수는 보시는 것처럼 3000rpm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있고요. 대신에 도심 주행에서는 못 느꼈는데 2600rpm 정도를 넘어가니까 엔진의 음색이 좀 들리네요. 듣기 싫은 음색은 아닌데요. 그래도 2600rpm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실내로 엔진음이 조금씩 유입이 됩니다. 사실 3.3L 캘리그라프에 적용된 미쉐린 MX M4 타이어는 상당히 성능이 좋은 타이어입니다. 물론 스포츠 타이어처럼 접지력이 아주 훌륭한 타이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행 상황을 가리지 않는 상당히 훌륭한 접지력을 보여주는 타이어고요. 지금 비가 내린 상태여가지고 노면이 이렇게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가 내린 노면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인 접지력을 보여주고 있고, 겨울철에 한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타이어가 버티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앞에 그 돌로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넘어갈 때 승차감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서스펜션 세팅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일반 노면을 달릴 때도 승차감이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돌로 되어 있는 길을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서스펜션의 완성도가 상당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승차감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 해냈다고 보여집니다. 3.3L 가솔린 6기통 엔진을 적용한 그랜저는 290마력에 35.0kgm를 발휘하는 엔진이 탑재가 됐습니다. 우선 출력도 거의 300마력에 가깝고 토크도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출력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차량의 전반적인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컴포트함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차량을 빨리 달리고 싶거나 좀 이렇게 가속을 즐기고 싶거나 그런 느낌이 잘 안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차량의 성향하고도 잘 맞다고 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고속주행 위주에서 내가 원하는 출력을 그때그때 발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속력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필, 올라가는 이런 산길을 올라갈 때도 출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2000에서 3000rpm 이 어간에서 엔진을 회전시키면서 충분히 주행이 가능하다,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차량의 연비는 예상을 하셨겠지만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433.4km를 주행한 지금 연비가 트립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트립상에는 8.8km/L라고 나옵니다. 리터당 9km 정도를 간다는 얘기인데
예상했던 범주 안에 있는 수준이고요. 뭐 연비가 아주 좋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연비 운전에 신경을 쓰고 또 내가 이 차를 소유해서 또 차량을 좀 관리하면서 좀 길들이기도 한다면 한 9에서 10 정도는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나름대로 이 급격하다고 소문난 남한산성 그 와인딩 코스를 달리고 있는데도 물론 뭐 속도를 많이 내고 있진 않지만 충분히 회두성, 차가 뒤에도 잘 따라와주는 느낌이 들고요. 휠베이스가 연장되고 차가 더 길어졌지만 앞에 머리를 이렇게 뒤쪽이 잘 따라온다, 이렇게 많이 표현들을 하는데 제가 조향하는 대로 차량이 잘 움직여줘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타이어의 그런 성능과 또 서스펜션의 궁합 이런 부분이 잘 들어맞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량의 전반적인 완성도는 기존 IUG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은 사실 개인적인 취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리뷰에서 크게 비중을 다루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느낌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그랜저 뒷모습은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모습은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은 아닙니다. 뒷모습은 너무 멋있는데 앞모습은 좀 너무 파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앞모습하고 뒷모습이 좀 조화롭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뒷모습은 좀 정말 멋지고 좀 확실히 좀 세련된 느낌이 있는데 앞에는 너무 좀 아방가르드한 느낌, 너무 세대를 너무 앞서간 느낌이 들어서 조금 거부감이 들고, 또 그랜저를 뭐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고 또 현대자동차의 기함으로 차량을 제작을 했는데 앞모습은 너무 좀 젊은 느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너무 뭐랄까요, 너무 갔어요. 디자인이 솔직히 말해서 앞이 좀 파격적입니다. 파격적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랜저의 이미지 메이킹과 포지셔닝과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이 그랜저의 앞모습 디자인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그거는 디자인의 부분은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적인 평가 영역으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실내 디자인은 정말 뭐 불만이 나올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수준입니다. 지금 사실 좀 모방을 했다기보다는 벤츠 E클래스나 S클래스와 좀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계기판도 디지털 계기판이 상당히 큰 화면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인포테인먼트 화면도 상당히 크죠. 양쪽 화면이 엄청 대형 디스플레이가 양쪽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 신차다운 그런 매력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또 옵션으로 봤을 때 없는 옵션이 없을 정도로 모든 기능들이 다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현대 그랜저에 적용되어 있는 옵션이라든지 이런 편의 기능들은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입차가 솔직히 부럽지가 않아요. 정말 안 되는 기능이 거의 없고, 뭐 미세먼지를 이렇게 공기 청정해주는 기능, 뭐 다 다들 아실 거예요. 통풍 시트라든지 디지털 계기판이라든지 뭐 반자율 주행 기능이라든지, 와, 이런 기능들은 정말 세세하고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성비 부분에서 진짜 뭐 이런 구성을 봤을 때 거의 지금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벤츠나 BMW나 아우디나 이런 기능들을 다 포함한다면 차량 가격이 거의 한 8천만 원, 9천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물론 차의 크기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이런 세부 옵션까지 다 집어넣으려면 진짜 한 8천, 9천만 원까지는 차량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의 한 반값보다는 좀 비싸지만 한 4천만 원대에서 또 한 5천만 원 좀 안 되는 가격대에서 이런 많은 옵션들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장점일 수가 있겠죠. 편의 옵션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짜 만족스러운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현대 기아가 어떻게 보면 컨셉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편의 옵션들을 아주 풍부하게 포함을 시켜주고 또 에이다스 기능도 아주 잘 되고요. 이런 점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랜저 3.3
가솔린 모델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막히는 도심에서부터 와인딩 코스까지 주행을 해봤는데 예상보다는 더 완성도가 높았다고 생각이 들고 IG 모델도 충분히 괜찮은 차량이었지만 훨씬 더 좋아졌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분 변경 모델이지만 거의 신차급에 가깝게 차량을 많이 개선을 했고 또 2열 공간이 정말 넓어졌죠. 그 부분 하나만큼으로도 고급차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와인딩 코스를 주행을 해보니까 3.3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출력도 충분하고 또 RMDPS 방식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 스티어링 피드백과 또 바퀴가 이렇게 스티어링의 움직임에 따라서 잘 따라와주는 부분도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거동이 허둥지둥 거리거나 그런 부분도 없이 서스펜션의 그런 좀 부드러우면서도 탄탄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와인딩 코스에서도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구성이었고요. 다만 2열 공간은 1열 승차감보다 더 좋지는 않습니다. 이 차량은 2열 승차감이 더 좋은 차는 아닙니다. 1열에 앉아서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앉았을 때 더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갖고 있고 그래도 2열 승차감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한다는 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영상 열심히 찍고 있는데 많이 봐주시고 또 격려의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자동차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